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 켈른 방향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오전 8시인데요 일찍 카메라를 킨 이유가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카메라를 못 켰어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는 상당히 바빴어요. 의외로 저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1월달 들어서부터죠. 11월달 들어서부터 해서 주문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곳까지도 주문이 들어오네 할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냥 무대포 영업 있죠.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냥 두부를 달래요. 그래서 거래처가 되기도 하고, 한인마트 쪽 사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바쁜 한 주였고요. 이번 주도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장님들이 콩나물 숙주를 많이 찾으세요, 계속. 그래서 내년 봄 되기 전에, 원래는 내년 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봄 되기 전에 시작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콩나물 숙주를 해서 두부가 조금 더 팔릴 수 있다라면 마진을 진짜 최소한으로 붙여서 그냥 저렴하게 납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방식을 중국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렴하게 많은 곳을 납품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중국 상해들도 있는 반면에 받을 거 다 받고 적게 팔아도 좀 많이 남는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장단점들을 골고루 섞어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제 부모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옆에 타고 계시니까는 실제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운전을 하면서 이 유튜브 촬영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와중에 유튜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따라 나오려고 하셨는데 오늘 화요일이 최장거리 운행도 있는 반면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그냥 쉬셔라 말씀을 드리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날 밝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네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제 컨텐츠가 그렇게 재미나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도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저번 주에 방송을 일주일 동안 안 했는데, 그리고 아무런 공지도 못 드렸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켈른 방향이. 원래는 슈투트가르트도 그렇고 격주로 주문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켈른 지역도 격주로 주문하는, 좀 대량, 그러니까 10통씩 주문하시는 업장인데 격주로 주문을 하신다고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배송을 했는데 주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도 배송을 해줄 수 있니 물어보셨길래 물론 당연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매주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먼 지역이라도 그래도 매주 가서 인사드리고 웃으면서 배송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배달할 거고 조금 더 주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 두부 거래처를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뒤셀도르프에 베트남 마트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 아들님 소개로 해서 처음에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왜 주문도 안 했는데 자꾸 두부를 갖고 오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 두부를 다시 갖고 가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갖고 왔으니까 놓고 가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두부를 배송을 했어요. 배송을 했는데 그래서 영수증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끊어드렸는데 배송한 마트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영수증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쪽 사장님 얘기로는 다른 쪽에 자기네 있는 다른 마트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이쪽 마트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쪽에 배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수증을 끊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막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영수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쁜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배송을 안 갔어요. 굳이 제가 아무리 뭐 많이 시키든 적게 시키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배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배송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그 사장님 아드님 편으로 해서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왜 배송을 안 하느냐 또.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수증을 그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던지는 사람한테 저는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메시지가 그래도 거래처를 확보를 하는 게 급선문이 좀 수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더 방문을 해봐라. 혹시 아느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업장일 수도 있다. 그러니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일단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배송을 주문은 들어왔는데 두부도 다 실어놨어요. 하지만 일단 먼저 얼굴을 내비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도 그냥 한번 내비칠 것 같습니다, 얼굴을.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사장님한테 여태까지 뭐 배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오늘 두부 갖고 왔니 하면 갖고 왔는데 몇 통 필요하냐 물어보고 명함 드리고 영수증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알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두부 배송을 하면 두부라는 게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매주 같은 양을 쓰는 것만큼 배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라고 업장 사장님들이 전화를 직접 주세요. 아니면 요번 주에는 배송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고, 연락이 없으면 기존에 했던 만큼의 양을 배송을 합니다. 그게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두부 공장도 그렇게 배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배송을 한 거였는데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당황을 했던 거고, 일단 오늘 차질 없이 배송을
하고 사과를 먼저 드리는 게 급선무겠죠. 그냥 기분 풀고, 그분도 뭐 악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독일어가 짧아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세요. 주변에서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디로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봐라,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라도 힘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번 주에 매출액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만큼 계속 빠져나가는 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제 모자라는 금액만큼 저번 주에 딱 채워져가지고 그렇게 또 한 주가 넘어갔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정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9월 16일 날 처음 스타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총 매출액에 그날의 기름값을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지금 9월 16일이니까 2달 됐죠. 오늘이 딱 2달 되죠. 11월 16일이니까요 8주 동안, 그러니까 9주 정도 됐죠. 2달이면 9주 동안 한 주에 기름값이 100유로 이상이 올라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9월 16일 시작을 해서 첫째 주에 한 주 기름값이 한 350유로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저번 주에 기름값 정산한 내역이 470유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9주 만에 똑같은 키로수를 타고 120유로가 늘어난 거죠, 사실은. 그거를 한 달로 생각을 하면 거의 500유로 정도가 기름값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뭐 진짜 싸게 잘 넣으면 101유로, 지금 기름을 좀 지역마다 기름값이 좀 틀린데, 좀 저렴한 기름값을 넣게 되면 경유가 1리터당 1유로 53센, 54센 이렇게 넣고요. 보통 1유로 58센에서 1유로 60센 정도를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원화를 계산을 해보면 2,000원이 넘어간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1유로에 1,35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1유로 60이면 한 2,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국도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독일 인터넷에 뜨는 게 지금 기름값 인상 때문에 데모를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데모를 한다 한들 국가에서 하는 거를 이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자 데모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경유가 한 1유로 70에서 1유로 80까지 올라갈 것 같고, 70에서 84인 거죠.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1유로 90에서 2유로 사이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올해까지만 넘기자라는 시기인데, 저도 올해까지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기름값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갔고요. 올해가 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살짝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였겠죠, 아마도. 작년 이맘때였으면 기름값이 1유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경유가 1유로 95센 아니면 1유로 선이었고, 휘발유 또한 1유로 5센에서 1유로 10, 1유로 뭐 10 몇 센 이렇게 쌌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 리터당
거의 60센, 70센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60에서 65센 정도가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의 리터당 뭐 8, 900원, 900원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뭐 좋은 차를 타거나 돈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계신 분들은 기름값 없이 차량을 운행을 하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배송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름값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지금 한번 운행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렇다 치지만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면 뭐 한 달에 한 500유로 이상이 차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의 순수한 마진에서 그 기름값을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너무 힘들어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뭐 콩값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하여튼 올해까지만 잘 버티면 내년도에는 기름값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모님이 또 뭐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또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근래에 자주 못 올린다 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이제 켈른 거의 다 입성했습니다. 켈른 거의 다 왔고요. 켈른, 디셀도르프, 뮌헨글라드박, 크레펠트, 복금, 민스터를 향하는 화요일날 일정 잘 마무리하고 안전운행하면서 오늘 하루 잘 배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